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빌바오 대 지로나. 자, 일단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니코 윌리엄스, 그리고 프라도스, 그리고 비비안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앙코, 그리고 이제 로카, 헤이스, 그리고 비첼, 로페스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뭐 두 팀 다 이제 전력 누수가 크지만 그래도 이제 비교적 지금 지로나의 그런 전력 누수가 더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게다가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축 미드필더의 이제 양엘 에레라까지 이제 이적을 하면서 더더욱 지금 전력이 약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발렌시아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4연패를 좀 거두게 되었고, 그리고 공식전 기준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골 가뭄에 이제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A매치 휴식기 이후에 이제 전패를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득점력 또한 크게 좀 떨어지면서 이제 최악의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좀 현재 좀 빌바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빌바오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이제 반등할 좀 모먼트를 좀 만드는 게 이제 급선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상태고, 그리고 현재 리그 꼴찌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레반테 상대로는 홈에서 이제 4대0 좀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어요. 자, 물론 이제 직전 뭐 레반테전에서 이제 비첼과 헤이스가 전부 퇴장을 당해 이제 두 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경기를 좀 치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지로나가 좀 밀리며 전혀 힘을 못 쓴 채 좀 대패를 좀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좀 대패는 물론 이제 퇴장 이슈, 두 명이나 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주축코어 좀 두 명이 더 빠진 거는 지로나 입장에서는 뭐 전력 면에서도 좀 상당히 좀 큰 손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경기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뭐 빌바오가 중원과 수비에서 전력 누수가 큰 지로나 상대로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지며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것으로 보고, 지금 측면 전개 및 이제 침투 플레이를 좀 통해서 현재 헐거운 좀 지로나의 수비를 잘 공략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물론 이제 3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 중으로 골 가뭄에 좀 시달리고 있는 그런 빌바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뜩이나 수비가 안 좋은데 결장자까지 많아지면서 더더욱 지금 악화된 그리고 좀 지로나 상대로는 이제 이번에는 빌바오가 좋은 득점 기회를 잘 좀 창출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좀 빌바오의 어느 정도 좀 골이 좀 터질 만한 요소가 더 많은 경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약간 뭐 공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중원 싸움에서도 이제 빌바오가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좀 전체적으로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그래도 빌바오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긴 연패를 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빌바오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빌바오 승에 어느 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뇰 대 이제 발렌시아. 자,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 결장. 자, 그에 반해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제 좀 최선의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그 발렌시아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에스파뇰은 최근에 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하며 연승이 끊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즌 초반부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행보를 좀 보인 에스파뇰이었지만, 하필 그런 좋은 행보를 좀 이어갔을 때 이제 레알을 만나 좀 대주는이 안 좋았고, 결국에는 이제 레알 상대로는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기세가 한풀 좀 꺾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확실히 좀 더 이제 이렇게 좀 상승이 좀 상태에서는 레알을 만난 게 그리고 좀 악재가 된 그것도 에스파뇰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를 기록 중이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빌바오 상대로 홈에서 이제 2대0 승리를 좀 거두며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제 대패를 당한 거를 직전 경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만회한 그런 좀 발렌시아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이제 에스파뇰의 지금 무패행진이 끊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에스파뇰에 대한 기대치는 높은 상황이고, 이번 시즌 홈에서는 전승을 지금 거두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의 좀 좋은 퍼포먼스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발렌시아가 최근에 이제 바르셀로나 상대로 대패를 당한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대체로 지금 견고한 수비를 보이며 이제 실점이 적은 편이고, 그런 요소를 좀 고려했을 때 뭐 제 아무리 뭐 에스파뇰이 최근 홈에서의 득점력이 좀 좋다고 해도 뭐 발렌시아 상대로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거다라고 보기는 많이 어려운 좀 매치업이지 않나 좀 싶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뭐 발렌시아의 수비가 좀 대체로 이제 견고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현재 뭐 홈에서 좀 득점력이 좀 물오른 거주 에스파뇰이라고 해도 발렌시아의 수비를 좀 쉽게 공략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이번 경기는 좀 에스파뇰의 공격이 어느 정도 좀 막혀도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도 뭐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가 어느 정도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에스파뇰이 더 이제 유리하다고는 볼 수가 있지만 그 대신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일단은 최근 5경기 연속 무승부를 좀 거두는 중으로 이제 두 팀이 만날 때마다 좀처럼 승부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를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차라리 뭐 해무나 무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이제 승패보다는 이제 에스파뇰 해무나 안 그러면 이제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네, 그 에스파뇰이 좀 이긴다고 해도 뭐 1점 차 정도의 승. 안 그러면 이 경기는 이제 상대 전적에서도 좀 보였듯 이제 뭐 이번 경기 역시 좀 무승부로 좀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접근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저득점 양상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스파뇰 햄무알 무에 2.5주 언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레반테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 자, 그래서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놀드, 그리고 리디거, 그리고 맨디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좀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큰 그 레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대신에 이제 레알한테 있어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직전 에스파뇰전에서 이제 벨링엄이 교체로 잠깐 좀 출전을 하면서 이제 복귀전을 좀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복귀전을 좀 잘 치른 그 벨링엄이기 때문에 이번 레반테전에서는 이제 더 좀 출전 시간이 좀 길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아무튼 그 좀 벨링엄의 좀 복귀 역시 이제 좀 레알한테 있어서는 이제 좀 호재로 좀 다가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레반테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내내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지로나 상대로 원정에서 4대0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시즌 첫 승을 좀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지로나 경기에서도 언급했듯 이제 직전 이제 지로나전에서 이제 지로나가 이제 선수 2명이 좀 퇴장을 좀 당했기 때문에 레반테가 뭐 보다도 이제 손쉽게 이겼다고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챔스 포함 이제 이번 시즌 전승을 지금 기록 중으로 최상의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 4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꾸준히 좋은 득점력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벨링엄까지 좀 복귀를 하면서 더더욱 상황이 좋아진 그 좀 레알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드려봤고, 자, 이 경기는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레알이 뭐 현재 이제 레반테 상대로는 중원을 좀 장악하며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아, KBI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전히 이제 레반테 좀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그래도 레알이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통해 레반테의 수비를 잘 공략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이제 뭐 중원 장악은 물론 이제 공격에서도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지면서 레알이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은 경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반테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은 평소보다는 좀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라인이 올라가 이제 레알 상대로 이제 역습이나 침투 위주로 공격을 좀 시도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뭐 양상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전형적인 이제 탑독 대 언더독의 그런 경기 양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레반테가 직전 경기 이제 지로나 상대로 4골을 넣어 승리의 이제 흐름을 이제 환기시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경기는 지로나가 선수 2명이 좀 퇴장을 당해서 이긴 게 크기 때문에 레반테가 뭐 100% 자력으로 이겼다고 보기는 이제 많이 좀 애매한 경기였고, 이제 이번에는 지로나보다는 훨씬 더 체급이 크고 지금 최상의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레알이 상대이기 때문에 이런 레알 상대로는 아무래도 레반테가 좀 많이 좀 밀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이번 경기 역시 레알이 좀 승리를 좀 거둬서 리그 전승 행진을 좀 계속해서 좀 이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알 마드리드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 경기는 네, 1엔드 기준 마이너스 쪽 보는 경기,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비야 대 비아레알. 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주포 1명 결장, 그리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홈팀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경기 연속 무패행진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알라베스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기도 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지금 3경기 연속 멀티득점을 좀 기록 중으로 공격 흐름도 좋은 그좀 세비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이제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오사수나 상대로 이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무승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전반에 이제 오사수나가 선수 1명이 좀 퇴장을 당해 이제 수적 열세 좀 놓였었고, 이제 비아레알이 이제 수적 우위를 좀 통해서 이제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뭐 양 팀의 점유율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가 있지만, 비아레알이 지금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이제 전진성 및 공격 전개가 이제 썩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원정에서는 유스팅 창출에도 이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비아레알이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확실히 지금 이제 원정에서의 뭐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하는 도중에 이제 좀 템포가 좀 끊기는 경우가 좀 많고, 그리고 패스 미스 및 좀 턴오버도 좀 많다 보니까 좀 제대로 된 공격을 좀 잘 구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현재 좀 원정 좀 비아레알의 그런 좀 득점력이 좀 대체로 좀 저조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득점 이제 기대값도 많이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좀 확실히 좀 홈과 원정에서의 좀 편차가 크고, 특히 원정에서의 좀 공격 기대치는 많이 떨어지는 좀 비아레알이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현재 리그 경기만 치르고 있는 그런 세비야와 달리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챔스 경기를 치르러 이제 토트넘 원정을 좀 다녀왔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피로 누적이 좀 클 수가 있어요. 좀 그다음에 확실히 좀 이런 양 팀의 그런 일정적인 차이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에너지 레벨에서는 비아레알이 다소 좀 밀릴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자, 물론 근데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 이제 최근 3경기 모두 이제 비아레알이 이제 이겼을 만큼 뭐 세비야 상대로 강한 면모를 좀 보여오긴 했지만 현재는 그런 뭐 상대 전적 우위를 좀 제외하면은 비아레알이 뭐 세비야에 비해 뭐 우세한 부분이 크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세비야가 이제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비아레알과의 그런 열세인 상석을 좀 극복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충분히 좀 세비야가 이제 비아레알과의 그런 좀 비아레알 상대로 지금 뭐 3연패를 좀 당하고 있는데 그런 약간 좀 연패를 좀 끊을 만한 그런 좀 좋은 기회 그런 좀 경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저는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세비야 프렌스 쪽 보도록 할게요. 세비야 프렌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네, 이건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원정 쪽 비아레알의 그런 쪽 공격에서 기대치가 낮다는 점을 더 반영해서 이거는 언더 쪽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라리가 경기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다음에 카라바오컵 경기. 울버햄튼 대 이제 에버튼. 자, 이 경기는 이제 카라바오컵 32강전입니다. 자, 현재 양팀 다 큰 결장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 모두 이제 최선의 라인업을 기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울버햄튼은 이제 현재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리즈 상대로 홈에서 3대1 패배를 좀 당하며 이제 기대 이하의 좀 결과를 좀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뭐 카라바오컵에서 웨스트햄 상대로 이긴 걸 좀 제외하면은 전패 중인 그런 좀 울버햄튼인 만큼 시즌 초반부터 굉장히 좀 부진을 좀 겪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지금 4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리버풀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무패 행진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에버튼의 그런 좀 기세가 많이 좀 올라오다가 하필 이제 안필드에서의 그런 좀 리버풀을 좀 만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좀 대진 운이 없었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한번 흐름이 끊기게 된 좀 에버튼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초반부터 뭐 울버햄튼이 전방 압박을 좀 통해 이제 적극적인 플레이를 보일 수 있고, 그 에버튼은 수비 라인이 올라간 울버햄튼 상대로 침투나 역습을 좀 통해서 수비를 곧잘 공략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도 현재 뭐 울버햄튼에 비해 에버튼의 뭐 중원 장악력이나 그러면은 공수 밸런스가 더 좋다 보니까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제 에버튼이 좀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비록 무패 행진이 끊긴 좀 에버튼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이제 좀 패배가 많은 그죠 울버햄튼에 비해서는 이제 에버튼이 흐름 면에서도 더 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전쯤에 이제 리그에서 이제 맞붙었었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에버튼이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좀 거두기도 했죠. 자, 물론 이제 에버튼이 더 우세한 매치업은 맞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고려 사항은 원정 에버튼은 확실히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불안 요소가 있고, 이제 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빌라전부터 시작해 좀처럼 이기지 못하면서 이제 페이스가 다소 좀 떨어진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무작정 지금 뭐 에버튼 사이드를 좀 보기는 다소 좀 애매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저는 약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에버튼 승보다는 차라리 이것도 햄무나 무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약간 좀 원정 에버튼에 대한 어느 정도 불안 요소는 여전히 지금 이제 감안을 해야 되고, 여전히 지금 고려를 해야 되고, 게다가 이제 이 경기가 이제 리그 경기가 아닌 이제 카라바오컵 경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라인업 변수도 있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거를 지금 원정 에버튼을 무작정 가기는 약간 좀 애매하다 보고, 그렇다고 지금 뭐 흐름이 너무 안 좋은 울버햄튼이 뭐 에버튼 상대로 이길 거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에버튼 햄무나 무승부 쪽으로 이제 하나 가져가는 경기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버튼 햄무알 무 쪽으로 보는 경기. 어느 반은 이거는 본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 대 사우스햄튼. 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리버풀이 이제 현재 6연승 중으로 지금 상승을 좀 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한 달 전에 비해 수비가 많이 안정화되면서 이제 최근에는 나름 안정된 수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히 좀 수비가 좀 안정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여유롭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는 좀 경우도 많은 그쪽 리버풀이다 보니까 현재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면서 이제 수비도 많이 좀 안정화된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소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헐시티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제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멀시 상대로 좀 대량 실점을 하면서 여전히 좀 수비 불안에 대한 그런 좀 모습을 굉장히 좀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지금 뭐 리버풀이 챔스와 리그를 좀 병행하고 있고, 이제 이 경기 이후에도 3, 4일 간격으로 계속 이제 챔스와 리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이제 리버풀이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의 일정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가 이제 주전들에게 이제 휴식을 주기는 가장 적합한 경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뭐 이제 리버풀이 뭐 어느 정도 좀 로테이션 위주로 좀 나올 거는 이제 염두에 둬야 한다. 이 정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버풀이 뭐 로테이션 위주로 좀 기용을 한다고 해도 현재 소튼에 비해서는 전력에서 많이 앞서고, 이제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제 소튼의 원정 수비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리버풀이 좀 소튼의 수비를 잘 공략하면서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지난 시즌 뭐 소튼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가 이제 많이 좀 불안정했는데, 이제 이번 시즌은 이제 강등 당한 상태에서 이제 더 경기를 좀 뛰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 비해 수비 전력도 많이 좀 약해졌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소튼의 그렇죠 수비 불안이 더더욱 좀 부각될 수가 있다. 이 점도 같이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뭐 크게 좀 코멘트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제 아무리 뭐 리버풀이 뭐 로테이션 위주로 좀 기용한다고 해도 현재 좀 양 팀의 좀 전력 차가 좀 많이 크고, 그리고 이제 원정 소튼의 그런 수비 불안은 여전히 지금 이제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이제 리버풀이 홈에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다음 라운드 16강으로 좀 진출하는 그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리버풀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고, 네, 어느 바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버풀 승, 마인 승의 3.5 중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중에서 이제 또 다른 이탈리아 또 다른 이제 컵 경기 AC 밀란 대 레체. 네, 이것도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 AC 밀란 승, 마인 승의 이제 오바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알리 사우디 대 이제 피라미드 FC. 자, 참고로 이제 피라미드 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집트 리그 소속 팀입니다. 그리고 요 경기는 이제 알알리 사우디 홈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고, 자, 다만 근데 아무래도 지금 알알리 사우디와 피라미드의 전력차가 워낙 좀 크다 보니까 확실히 요 경기는 좀 체급차가 많이 나는 그런 좀 경기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제 최근 뭐 알알리 사우디의 그런 좀 성적이나 그런 이런 뭐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좋기 때문에 뭐 알알리 사우디가 현재 뭐 하락세가 아니라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무난히 알알리 사우디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알알리 사우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